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는 행사 퍼포먼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별로다.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남편하고 애절한 러브 스토리만 우리가 확인했다. 이거 같아.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김 씨가 다녔다고 하는 H컬트 테크놀로지 회사의 그 재직 증명서, 이게 문제였는데요. 이 회사의 관계자에게, 사장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편의에 따라서 쓰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나 보지? 라고 봤더니 입사일이 맨날 틀려. 그 다음에 아직 그 회사 만들어지기 전에도 막 그 회사 다닌 것처럼 해놔. 그러니까 경력이나 요건이 3년 이상 요구한다. 그러니까는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3년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뭐 이런 식의 일이 많아가지고요. 오마이뉴스의 우리도 전문가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 모시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이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좀 리버럴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 전문 기자라고 불리우잖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자다, 뭐 이 정도인데 아... 그 언제부턴가 방송에서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예. 근데 의학 전문 기자들은 보통 의사 자격증인 사람들이 하던데. 저도 뭐 교사 생활을 초등교사인데 하셨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시네. 예. 2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면은 초등학교 경력 있으시고 교사 생활을 20년 한 거죠. 예, 초등학교 교사. 1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예. 자격증. 어느 예. 학교에서 하셨어요? 신목초, 양천초, 양화초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20년이나 했던 선생님으로서 예. 예전에 김건희 씨가 처음에 이제 이력서 가지고 나왔을 때 예. 대동초? 무슨 초죠? 거기가? 글쎄요, 학교 이름 뭐더라, 그 초등학교가? 광남초인가? 광남중학교고. 네. 대동초 아니에요? 본인이 대자, 무슨 초등학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기사 쓰고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 초등학교 근무했다고 적었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중등 2급 정교사를 따려고 교육 실습생 아마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근무는 어려웠을 거고. 네. 만약에 했다면 뭐 방과후 강사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급 정교사님 20년 근무하신 이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예. 김건희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자신이 마치 정교사였던 것처럼 혹은 부교사였던 것처럼 이렇게 막 교생 실습하는 거를 정교사 근무한 것처럼 써놓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 친구들이 교사들이 많은데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분 그랬기 나빴을 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올해 8월서부터 계속 기사를 썼는데 제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교육 실습 같은 경우는 네네네. 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돈 내고 그 당시에 이력서에 김건희 씨는 강의 경력란에 쓴 거예요. 강의 경력란에 광남중 근무라고 썼는데 네. 근무라는 것은 돈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생으로서 돈을 내고 4주간 실습을 한 거죠. 하는 예, 그 절대 근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근무라면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전국 45만 교사들의 그 호봉 승급을 호봉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경력을 해줘야죠. 근데 예.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약착해가지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 썼는데 요건 선생님들이 한마디 해도 되겠다. 교원단체가 해야지,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죠. 좀 예. 집단적으로 하세요. 그건 뭐 제가 그쪽이랑은 상관이 없어서 예. 이게요. 저도 그래서 제가 원래 사법시험 보고 나면은 뭐 연수원 수료하기 전에 법원에서 2개월, 그 다음에 검찰에서 2개월, 뭐 변호사 사무실 가서 2개월 이렇게 수련을 해요. 저희들 연수를. 예. 그럼 저도 법원 근무한 거니까 나도 법원에서 판사 근무했다. 예. 나도 검찰청에서 검사 근무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써요, 안 써요, 그렇게? 그게 당연히 못 쓰죠. 예. 예, 우리는 그냥 교육의 일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양심적으로 안 쓴다는 거. 그렇게 쓴 사람은 제가 김건희 씨만 발견을 사실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논란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갈게요. 이제부터. 예, 예. 예,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털어놨고,
김건희 씨가 주말 사이에 허위 이력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학교 얘기, 교과서 얘기 좀 하죠. 네.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 단원이 이게 있어요. 네.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이런 단원이 있는데 이게 사과의 편지 쓰기예요. 사과의 편지 쓰기. 아, 편지 쓰기를 가르쳐 주는군요, 학교에서. 그럼요. 우리들에게. 예, 아, 지금 학생들에게. 뭐 학부모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럴 때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 아.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렇군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두세 가지인데 지금 누구에게 하는지가 불분명했어요. 남편에게 하는 건지 국민한테 그렇죠. 사과하는 건지. 네. 제가 그 연설문 뭡니까 사과 낭독문을 봤는데 네. 그 남편이 13번 나왔죠. 네. 그다음에 국민이 3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온 기초적인 사과의 방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사과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해라.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 상대방 기분에 잘 맞추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도 화가 나 있는지 살피고 상대방이 화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다. 사과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미안하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다면 어떤 점이 불만인지 말하게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말해야 된다. 예, 예. 이게 올바른 사과 방법이라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군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이분은 학교를 안 나왔나 봐요? 일단 누구한테 하는 게 지금 그렇죠. 불분명하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피해를 직접 입혔을 학생들에 대해서 미안하단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 전 이게 제일 기분 나빴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선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이제 팩트체크 한답시고 14장짜리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예, 예. 거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인정하는 건 없고 그냥 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이력서하고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인데 상 받았다고 거짓말 친 것들도 있죠. 맞아요, 맞아. 그게 6개 대학에 걸쳐서 지금 폴리텍 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하나 추가가 돼서 네, 뭐 부교수 6개 대학에 걸쳐서 22개에서 25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설명 자료에서 8개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한 반반 되더라고요. 잘못이라고 적은 게 있고요. 또 뭐라고 적었냐면 그 부정확한 기재다. 부정확한 이렇게, 기재. 요거는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죠. 네. 잘못이라고 적은 거 5가지 쫙 보면은요. 영락 여상 시간 강사 해놓고 네, 여고라고 쓴 거. 영락 여고는 아예 없고 또 영락 여고와 영락 고등학교 미술 정교사로 했다는 거. 요거는 뭐 잘못했다고 그랬고 또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라고 쓴 거. 요거는 더 잘 아시죠? 네네네. 예. EMBA 전문대학원 나오고 정식 석사를 받은 것처럼 적은 것도 잘못됐다고 네. 했고요. 네. 게임산업협회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는데 이력서에 기획이사라고 적은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무보수 감사였겠죠, 감사. 네. 또 회사가 상을 받은 걸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한 것도 잘못 쓴 것라고 했고 네. 삼성 플라자 이 백화점이죠. 그 갤러리에서 해놓고 삼성 미술관으로 적은 것도 뭐 문제가 잘못했다. 네. 국민의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는 제가 딱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건 시인한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광남중 아까 얘기했듯이 광남중 강의 경력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안 했고 그 폴리텍 대학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예, 부적절한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부정확한 기재다. 네. 요건 제가 봤을 때는 허위입니다. 허위. 허위. 예, 잘못 기재한 것이고 허위입니다. 그다음에 또 대한공간 루프에 대해서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국민의힘 그 설명 자료에는 큐레이터를 했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국민의힘이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서 오류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상해요. 루프에 대해서는 기억에 의존해서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원여대에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기억에 의존해서 경력증명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김건희 씨가. 자료를 보고 써야죠. 그러면 경력증명서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루프 같은 경우.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설명 자료는 네. 제 논에만 물을 내는 아전 인수격인 해명 자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8월 20일 날 올해 처음으로 뭘 썼냐면 한림 정보산업대 강사를 해놓고 네. 한림대 강사를 했다고 이게 논란이 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 기재한 것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국민대 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박사학위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박사학위 표절에 대해서. 네, 네, 네. 그 밖에 논문, 학술 논문 3개에 대해서도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예. 또 석사학위 또 뭐 표절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오마이뉴스에서 사실은 보니까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김건희 씨,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다른 네, 기자가 우리 했습니다. 기자님은 안 하셨는데 다른 예. 분이 또 했었는데 예, 예. 그 전화를 하면 오마이뉴스 예를 들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분한테. 예. 그러면은 전화 받으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오마이뉴스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 전화를 어. 전번 주까지는 계속 받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받았대요? 예. 근데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전화 걸면 안 받는다던데? 전화해봤어요? 예. 예. 그 걸러서 받나? 사람 보고 받나요? 아, 그런가 봐. 예. 오마이뉴스는 좀 훌륭하니까 좀 받나 보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이제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받으면 고맙죠, 기자 네, 입장에서는. 받으면 고마운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버스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게 됐다는 그것도 거잖아요. 우연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 이제 전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마이뉴스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취재 과정이? 안녕하세요. 저라면 오마이뉴스 어. 기자 윤근혁입니다. 이러죠. 뭐. 그런 다음에 뭐 질문을 해요? 먼저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하죠. 요새 뭐 잘 지내십니까? 뭐. 네. 그건 좀 미안하네요. 뭐 건강은 어떠십니까? 정도 물어봐야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인사치레를 조금 하고. 인사치레 해야죠. 예. 예. 그다음 본격적으로 질문하고 하면 어때요? 그분의 이제 성향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전화. 근데 제가 그거는 전화해 본 사람한테 해야지. 저는 전화 한 번 안 근데 해봤거든요. 물어봤을 예. 거 아니에요, 그 기자인데 동료한테. 뭐래요? 그 기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얼굴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예.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지금 그 YTN 기자도 통화를 직접 했고 오마이뉴스 기자도 통화를 직접 했는데 이 녹취해서 분명히 그 서로 인터뷰한 게 있을 텐데 이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느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기자들끼리는 서로 다 얘기됐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나한테 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윤근혁 기자가. 근데 다 알았는데 말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예. 자, 좋아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예. 지금 뭐 가짜 재직증명서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거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 H 컬처 테크놀로지 2006년 6월에 낸 폴리텍대하고 2006년 12월에 수원여대에 이제 이 제출했어요. 재직증명서를. 예, 자기가 H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러 갔어요. 이 재직증명서가 성명도 틀리고 한문도 틀리고 그런 것 같으다. 그리고 예. 날짜도 틀린 것 같으다. 이 회사가 원래 설립이 뭐 2004년 11월 30일인가 됐는데 이 사람은 2003년부터 다닌 것처럼 써놨더라. 예,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내가 그냥 원하는 사람 있으면 알아서 편하게 쓰십시오라고 내가 허락해 준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재직증명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랑 그분이 12월 24일 날 통화하면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썼다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본인은 김건희 씨입니다. 그렇죠.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원하는 예. 대로 쓰라고 했다. 그게 뭐 그러면 그거는 문서가 아니죠. 그거는 예. 권한이 있는 회사에서 증명서가 작성된 아니죠. 증명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썼든 간에 자의적으로 그냥 본인의 의사에 따라 썼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뭐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우선 재직증명서 두 개 예. 우리가 비교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증명서가 H컬처라고 할게요. 네. 실제 이름도 H컬처예요. 실제 아니더라고요. 법인 이름도 H컬처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예. 현재 H컬처입니다. 예. 그냥 등기부등본을 보면 H컬처군요. 예. 그 H컬처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지금 어느 쪽인지 제가 몰아 갖고 안 보입니다만은
지금 한쪽은 수원여대에 낸 재직증명서, 수원여대에 낸 재직증명서고요. 네. 또 한쪽은 폴리텍대에 낸 재직증명서입니다. 네. 요거는 2006년에 낸 거예요. 2006년 하나는 6월, 하나는 12월에 냈어요. 그래 6개월 차이밖에 안 오른쪽 내. 게 폴리텍에 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네, 왼쪽, 한자 나온 게 폴리텍에 낸 겁니다. 네, 왼쪽이 수원대에 낸 것 같아요. 예, 수원여대. 근데 딱 보세요.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시점에 낸 재직증명서인데 그렇네요. 뭐 이렇게 달라요, 재직증명서가. 그 폼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 형식부터 번째. 볼게요. 형식 네. 보면 1년 번호 맨 위에 1년 번호가 번호 달라요. 이거 틀리고. 1년 번호에 사실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표창장도 예. 옛날에 그랬죠. 근데 1년 번호 다르지, 모양새 다르지, 항목 다릅니다. 다 한문, 그리고 이거는 항목이 왼쪽은, 달라요, 항목. 왼쪽은 한글로 쓰고 오른쪽은 또 한문으로 쓰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자 얘기 좀 할까요? 한자? 네. 예,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한자, 폴리텍대에 낸 거예요. 네. 폴리텍대 한자를 냈는데, 본적, 주소. 예, 주소 성명 쓰는데 주소는 주인 주자를 쓰고 주자를. 그러게 말입니다. 거주할 때 그 주자 써야 되는데. 그다음- 8개, 지금 항목이 한자로 된 게 8개예요, 세 보면. 그렇죠. 8개 중에 3개가 틀리다. 성명에서도 명도 이름 명자를 안 쓰고 밝은 명을 쓰더라.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한글에서요 변환시킬 때 그래요? 우리가 성명할 때 명자 이렇게 한자를 변환시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밝은 명이더라고. 발글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이 예. 너무 귀찮아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한자를 그냥 썼나 봐. 근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배틀직도 마찬가지. 성이 없는 게 직위에서 많더라고. 성이 없는 뭐 게. 배짤리하고 저거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직위를 배틀직을 썼는데 이거는 배를 짤직을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벼슬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틀리고.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예전에 그 국민대 전문대학원 시절에 학술지 멤버 유지 논문 이른바 네. 그것을 연상시키는 수준이에요. 이게 네. 이거 한자 이렇게 요거 중학생들이 배우는 건 기본 한자고 그렇죠. 초등학생이 배우는 게 기초 한자예요. 이게 초등학생 배우는 것 같은데. 발글명은 뭡니까? 발글명 이름명은 기초 한자인데 그렇죠. 이게 기초 한자까지 틀린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우리 기자님께서 이 재직증명서를 발행했던 H컬처 테크놀로지 대표 인터뷰 예, 하셨죠? 예. 자, 뭐라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뭡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본인이라 함은 예. 김건희 씨다. 제가 김건희. 읽어드릴게요. 네. 그대로 통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겼거든요. 재직 증명서를 2005년, 2004년, 2003년이라고 한 것은 아까 참 저기서 얘기를 안 했네. 그 재직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사일인데 네, 설립 입사일이 1년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2003년, 어떤 거는 2004년. 수원여대 때 2003년, 그다음 폴리텍 때가 2004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력서, 폴리텍대에 낸 이력서는 또 H컬처 2005년서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라고 김건희 씨가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무줄 입사일인데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입사일이 같은 회사인데 세 가지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홍아무개 대표는 H컬처 재직 증명서를 2005년, 2004년, 2003년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김건희 씨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뭐 잘 얘기는 안 했는데 그다음에 무슨 말을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나는 얼마든지 나를 이용하라. 회사를 이용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니고 예. 안 다니고 떠나서 그냥 우리는 원하는 증명서를 남발해 주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악용이 됐다면 그것이 악용이 됐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다. 이러면서 또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재직증명서를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재직증명서가 된 못 겁니다. 믿겠어요. 예. 이분이 말한 건. 자, 좋아요. 예. 석사학위 뭐 어쨌든 그 때문에 좀 사과도 했지만 요것도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건 제 개인 궁금함인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2003년, 2004년이면 만 32살이에요. 그래요? 게임 산업협회도 그러고 H컬처도 그러고 직장 초년생인데 뭐 네. 변변한 뭐 일한 것도 없고 근데 했다 하면 이사예요, 이사. 직함이. 이거 뭡니까, 이사. 사실은 그 나이 때면 대리 정도인데 어떻게 이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 궁금함이었는데 그래서 그 홍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네. 또 홍 대표도 비상근직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떻게 이사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예. 그 김건희 씨가 아마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누가 줬겠죠. 투자를. 아마 어머님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를 회사에 지분이 있다. 이사를 예. 자주 다녀서 이사라고 쓴 건 아니에요? 아재 그런 개그 한번 듯이. 해봤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예, 이거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김건희 씨가 교생 실습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대학 강사 등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논문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1999년입니다, 그게. 네. 예. JTBC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48페이지짜리 논문 중에서 43페이지 정도가 다 가짜더라. 맞습니다. 다 예. 표절의 의혹이 있더라. 예.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거기 있던 선생님은 이건 양심의 문제다 이러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누구한테 의뢰해서 이 석사 논문을 이전에 살펴봤는데 표절률이 10%였거든요. 네. 근데 JTBC는 42%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JTBC는 그 당시에 나온 책자 논문을 친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한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비교해 다 봤더니 일일이 다 비교해 봤죠. 예, 48%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일단은 지금 저 숙명여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한번 나오겠다고 했어요. 숙명여대 그 연구 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전에 봤는데 거기 뭐 저 국민대처럼 5년 시효 제한 규정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전 하겠대. 거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숙명여대는 할 것으로 보이고 뭐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네. 조국 씨 같은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서울대가 작년에 1989년 거였죠. 30년이 예. 더 된 거 같고 있었어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1983년 거 됐습니다. 85년 건가? 그러니까요. 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그래서 더더구나 하나 또 나온 게 있잖아요. 뭐 논문 뭐 저는 사실 논문의 질이 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그 H컬처 테크놀로지 사장도 우리 회사 거 그냥 갖다 베껴라고 내가 했다. 이 솔직히 말했어요. 그 박사 논문, 논문이죠, 박사 그거. 논문 쓸 때, 예, 뭐 예. 저한테도 유지 그거 쓸 얘기했어요, 때, 그렇게, 예. 내가 그랬을 거라고 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이번에 지금 그 또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표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가 책자. 예, 예.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번역. YTN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거 예, 예. 공동으로 박사 학위생들끼리 연결해서 공동으로 뭐 번역했다는 거 사운드 뭐 어쩌고 저쩌고로 갖다가 건전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운드 어쩌고 예, 예. 그대로 하고 시빌워라고 하는 걸 남북전쟁으로 안 하고 시민전쟁이라고 하고 되게 우리가 보기엔 좀 비상식적인 그런 오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계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종류의 번역을 해놓고도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건데 왜 내가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러냐 이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는 학교에서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본인이 잘못한 거 그렇게 엉터리 방터리로 논문을 번역해놓고 책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그래야죠. 그러면 그 석사학위 네.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석사학위 지도했던 교수는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못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예. 그 표절에 대해서. 네. 박사학위 지도 교수는 전승규라는 국민대 교수인데 그 책을 감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그분은 지금 뭐 전화를 뭐 수십 통을 해도 안 어디 받아. 뭐 어디 도망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유지 논문에 예.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분은 또 멤버 유지 논문도 공동으로 작성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나서서 뭔가 해명을 해야지. 그분 저 공적 인사입니다. 네. 김건희 씨도 결혼 전에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얘기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수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김건희 씨는 그렇죠. 그때 교수였잖아요. 네. 겸임 교수였지만 네네. 그럼 공인이죠. 그 당시 결혼 전에도. 그렇죠.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예.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패턴이 다 일관적으로 다 똑같이 정확한 거 없이 다 허위하고 경력 부풀리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남의 기회 뺏고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인 줄 알았더니 20가지가 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몇 개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걸러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이렇게 허술해요. 그 허술한 점을 파고든 것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 지인 상당히 찬스예요? 지인 찬스? 저는 찬스도 있었다고 봅니다. 찬스들이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찬스가 없는 우리들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는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나 사나 공부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번역 많이 했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사운드 어쩌고저쩌고는 우리가 대부분 건전한이라고 하고요. 어디언스는 청중이나 대중 이렇게 막 합니다. 우리는 찬스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런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자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마이뉴스의 윤근혁 기자하고 함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